네, 학습지 정리 수업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려는 이성 육부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을 포함하여 이성, 이부, 형부, 호부, 예부, 공부 등을 합쳐서 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한 우리가 기구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고요. 다른 기구들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로서 전쟁이 많았던 고려시대의 특별기구의 역할로 고려 전반을 움직이는 정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제도를 살펴보면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눴고 플러스 경기라는 것은 서울 주변의 경기라고 합니다. 경기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양계에는 군사지역으로 병마사가 파견되었으며 경기는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고려의 이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누가 언제 누구를 맞아 싸웠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란 같은 경우는 거란이 쳐들어오는데요. 이 거란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치, 바레를 멸망시키고 요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요라는 나라를 세웠고 이 요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송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고려 자신들의 뒷마당인 고려를 위협하고자 내려왔습니다. 1차 때는요. 고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싸우지도 않고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싸우지도 않고 강동 6주를 획득했어. 그리고 2차 때는요. 양규 등이 직접적으로 맞아요. 야, 한번 덤벼봐. 그리고 3차 때 누가 있어? 우리의 감찬이 오빠가 귀주에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강감찬은요. 후에 천리장성과 수도 주위에는 나성을 쌓아서 그 고려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다. 네, 거란이 멸망하고 나선 누가 등장했냐? 금나라, 즉 여진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여진이 있죠, 여진. 네, 이 여진족이랑요, 한번 충돌을 해봤어요. 고려가, 여진족이 좀 커지네. 얘네 한 대쯤 치러 가야겠는데, 가서 주먹을 한 대 빡 날렸는데, 오히려 흠칫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자, 이 북방민족들이 오랑캐들이 센 이유가 뭐냐면 기마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뭘 만드냐? 별무반이라는 걸 만듭니다. 별무반. 특별한 무인들을 모아놓은 반이 바로 이 별무반이고요. 이 고려에서 기마병 중심의 특수부대를 이렇게 양성하면서 드디어 여진이랑 게임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때 무엇을 획득하냐라고 하면은 동북 쪽의 구성, 9개의 성을 획득하는데 이걸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상 이거를 다시 여진족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 여진족은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하고요. 요 나라를 멸망시키면 또다시 고려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게 가져왔는데 왜 돌려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고려는 전기 이렇게 힘든 침략들을 막아내고요. 차근차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한편 호족에 이어서 고려의 지배 계층으로 떠오른 문벌 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벌 귀족은요, 가문과 가문이 엮여서 즉 하나의 세력을 만든 집단의 얘기예요. 오늘날의 재벌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벌 귀족 사회의 끝판왕이 누구냐?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이고요.
이 이자겸의 딸들은요,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들여서요,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예종에게 자기 첫 번째, 두 번째 딸 주고요. 다시 예종과 자기 딸 사이에서 나온 자기 손자이자 사위에게 또 다른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왕실을 꽉 잡게 돼요. 근데 이자겸의 권력의 위험을 느낀 인종이요.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자겸이 야 내가 왕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왕을 오히려 감금하고 궁궐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인종이 이러한 여러가지 계책을 써서 척준경이라는 인물을 불러들여서 이자겸을 제거함으로써 1차적으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지만 이미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 근데 이 문벌귀족 사회가 본격적으로 붕괴된 계기가 뭐냐면 모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모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말하되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묘청은요 풍수지리서를 활용을 해요. 풍수지리서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자 이제 좀 개경은요.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그 기운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경 즉 평양으로 가서요. 북진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평양으로 가자. 하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개경파에 의해서 박살이 나자 서경 즉 천도운동이 실패를 하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 진압했다?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이로써 문벌귀족 사회가 본격적으로 침몰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된다. 네, 문벌귀족 사회는요. 이렇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문벌귀족 사회, 즉 문벌귀족들의 물이 고이게 되면서 이들도 한때는 육두품 출신이었고 한때는 신라를 개혁하면서 나온 새로운 세력이었으나 이들이 고인물이 되면서 사회가 좀처럼 썩어갔던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무신들이 야, 저 문신들 뭐 잘한 게 있냐? 저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여진족 쳐들어왔을 때 다 우리가 가서 막았지. 쟤네 한 게 뭐 있냐? 우리가 이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바로 무신 정권입니다. 이 무신들은요. 상급 무신, 즉 대장군급은 대장군급 나름대로 문신들에게 차별을 받았고요. 하층 군인들은 국가에게 제대로 받아야 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 상층 군인들을 중심으로 상층 군인들과 하층 군인들이 문신을 죽이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한 후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작됩니다. 초반에는요. 무신 간의 대립이 계속 지속되면서요.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었어요. 하지만 최충헌에 이르르면서 무신 정권이 안정되게 됩니다. 왜? 최충헌은 하나의 정권 시스템을 마련을 했거든. 그래서 최충헌은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보자. 자, 최충헌은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도방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호위 부대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최후 때는요. 정방이라는 인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최씨 정권이 즉 3대 약 100여 년간 60여 년간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한동안 이제 고려 사회는 무신 정권에 의해서 진행되게 된다. 자, 이러한 상황, 무신 정권의 상황 속에서 한편 하층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기들이 일어나요. 왜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의민의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왜 왕후정상의 씨가 따로 있지? 누구나 개혁을 하면 왕이 될 수 있어. 누구나 저 앞에 서면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저항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이
그냥 실패가 아니라 다음 조선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하나씩 폐지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지금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다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신정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네, 몽골은요, 칭기스칸의 출현 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들이 고려까지도 내려왔고요. 이 고려에서 이러한 몽골 세력에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가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의 후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강력했던 거란 여진도 모두 갖다 부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몽골 제국과의 끝까지 맞서 싸웠고요. 쉽게 항복하지 않았고 이후에 고려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형태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원나라와 상대적으로 대등한,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평등하진 않지만 장인과 사회의 관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장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삼별초는요,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끝까지 몽골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쉽게 외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었다. 네, 이 간섭기에는요, 새로운 지배 집단이 등장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은요, 한 가지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침략에 협력한 자, 몽골 황실과 결혼을 맺은 자, 기존의 문벌기족, 무신가문, 그 다음에 응방이라고 해서 그 원나라에 매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또 응방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몽골과의 친원적인 성향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한동안 고려는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계속 가는 거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외적의 침입에 오지만 이것을 또 치고 올라오는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공민왕이다. 자, 공민왕은요,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다시 그 원나라로부터 빼앗긴 영토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민 변정노강, 땅과 백성을 새롭게 조사해서 불법적인 농장을 없애고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개혁을 통해서 고려 사회를 다시 한번 멱살 잡고 올라오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후에는요, 정동행성이라고 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정동행성도 폐지시키고요. 고려에 불었던 몽골 바람, 몽골 유행도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공민왕 혼자 개혁 정치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공민왕은 그래서 자신들의 파트너인 신진사대부를 키우면서 자신의 개혁 시스템을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공민왕이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1차적으로 공민왕의 개혁 정치도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신진사대부들이 남아서 누구랑 합쳐졌어? 자, 누구랑 합쳐졌어? 신진사대부. 그 중에 급진파와 또 누구야? 신흥무인 세력.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성계가 함께 하면서 특히 이 이성계가 어디서? 위화도에서 회군해 오면서 이 이후 본격적으로 고려에서 권력을 잡고 그 과정에서 과전법, 즉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 어느 나라를 건국하겠다?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자,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좀 올라갈 만하면 또 내려가고 또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자, 여기까지가 고려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에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